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어제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강력한 규제에 시중은행 창구에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네, 오늘 손바닥 경제 시간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 중에서 대출 규제 부분만 저희가 따로 떼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글로벌 미래교육원 권혁중 외래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사실 9.13 대책을 통해서 이미 강력한 대출 규제를 했는데 거기다 또 얹어서 또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급이 아니라 또 수요 억제책이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겠다. 저도 실망했으니까 일단 그래서 시장에서 역시나 이제 실망한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제대로 효과가 발휘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전격적으로 이제는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를 다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오늘 얘기할 대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딱 그 시청자분께서 아니면 국민들께서 네 가지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대출 부분, 그다음에 종부세와 양도세, 아니면 상한제 지역 요 네 가지 꼭지만 이해하시면은 사실 이번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출 규제 강화 대상으로 가계대출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또 법인 대출까지 포함이 됐죠. 네, 그렇죠. 이게 풍선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가계대출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주담대를 가지고 아니면 주택 보유를 가지고 하시는 이제 사업자, 임대 사업자 중심으로 대출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선 효과를 누르기 위해서 기업 대출이라든지 법인 대출도 같이 규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 사업자 대출 및 법인 대출을 보면은 주택 임대 사업하신 분도 있고요. 기타 업종으로도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 무조건 동일한 건 뭐냐면 주택 구입 목적으로 무조건 사업자 대출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운전 자금으로서는 기존에는 40%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9억 원 초과분에서는 또 20%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아예 줄었죠. 그렇죠. 주택 보유로서는 무조건 안 되고 이제 운영 자금으로서는 그 규모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제는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더 짚어보면 사실 저는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는데 시가 15억 원이 넘는 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어제부터 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규모가 좀 낮아지고요. 15억 초과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가야 할 집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를 보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리면 15억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 같은 경우는 LTV가 그러니까 40%까지 적용되는 초과분에서는 20%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14억 원 정도의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같을 경우에는요. 기존까지는 40%까지 됐습니다. LTV 40%면은 14억 곱하기 0.4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총 한 5억 6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도의 같은 경우는 9억 원까지는 40%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9억 곱하기 0.4 거기에다가 3억 6천이네요. 초과분. 그렇죠. 그게 이제 3억 6천이죠. 그럼 초과분이 5억이 생기잖아요. 14억 주택이니까. 그럼 거기에는 LTV 20%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4억 6천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총하면 4억 6천만 원이 되죠. 그럼 어떤 현상이냐면 기존의 LTV 40% 적용받던 게 이번 제도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이제 덜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 중심으로는 이거 가지고도 좀 이제 말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주택의 담보대출 비율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10억 초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안 됩니다. 그냥 10억 초과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낫다. 창구를 갈 필요도 없는 갈 필요도 없다. 그냥 이제는 아예 주택 담보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예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기 위해서 15 초과 주택은 안 되는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생활 안전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생활 자금으로 이걸 융통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5억 초과라도 1억 원 한도 내에서는 이게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어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은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될 수 그런 있겠네요.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제는 활용할 만한 가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시세 자체는 15억 원이 넘는데 일부 매물이 이제 급매로 나와서 14억 9천만 원에 사기로 했다. 이럴 15억이 때 안 되는데. 이럴 때는 대출 못 받는 거예요. 시세 자체는 15억 원이 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시세 자체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요. 시세를 그럼 뭘로 보느냐? 이걸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한국감정원 가격과 이제 KB 부동산 시세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14억 9천만 원에 매매를 했더라도요. 시세가 15억이 나왔다. 그거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시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한국감정원과 그러니까 KB 부동산 시세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데 네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시가가 이 두 가지를 보고 가는데 시가가 이 둘 중에서 15억이 넘었다. 하나는 낮고요. 하나는 15억이 넘었다. 네. 그러면 둘 중 하나라도 15억이 초과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규제 안 대상이 돼요.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시세를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로 본다. 그중에서 둘 중 하나라도 15억이 넘었다? 규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시세가 15억 초과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재밌는 게 반대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시세가 14억 9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15억 1천만 원 했어요. 이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좀 있어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도. 아니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시세를 그러니까요. 보고 한다는데 그럼 이거를 잣대가 그러면 이게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이런 분들은 없겠죠. 이게 계약상에서 더 높게 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어떤 거의 없겠죠. 예, 꼼수를 위해서라는 그런 목적 이외에는 사실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 무주택 가구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살 때 네네. 뭐 2년 안에 내가 전입하겠다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제 안 돼요? 그렇죠. 이게는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도. 네, 그러니까 네. 어떤 게 있냐면 주담대 대출 조건으로서 봤을 때요. 우리가 그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가구 2주택,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년 안에 팔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1년 안에 팔도록 되어 있고요. 1년 안에 예, 팔아요? 1년 안에 팔도록 바뀌었고 무주택 가구도 있어요. 무주택 가구도 이제는 고가 주택 그러니까 공시가가 이제 9억 원 초과 부분이겠죠. 예.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전입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합니다. 네네. 이 조건 안에서 주담대를 해줬는데 이제는 1년 안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다. 더 까다로워진 거예요. 예, 더 까다로워지고 실수요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실수하신 분들은 2년 안에 당연히 이제는 이사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1년 안에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공시가격 우리가 이제는 고가 주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봤을 때 시가로 바뀐다. 요번에 좀 바뀌었죠. 네네. 그러니까 공시가 9억 원이 아니라 이제 시가로 9억 원으로 초과주택, 그러니까 고급 주택으로 평가를 하겠다. 네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주담대 대출 나오는 것도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수요 중심으로 바뀐 건 맞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대출 받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외래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